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의 김효은 대변인이 막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많이 갖고 오셨어요? 좋은 소식이 많아야 되는데 조금은 언짢은 소식들이 좀 언짢은 소식 있습니다. 전에 좋은 소식부터 먼저 얘기하죠. 재미있는 소식부터. 예, 아. 국민의힘의 새로운 콘텐츠가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좀 민생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장 대표 어디가라고 하는 컨텐츠가 며칠 전에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은 장 피드백을 대표 어디가? 네, 맞습니다. 장성혁 대표죠? 네네. 네. 사실 우리가 그냥 꽁트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렇게 우리가 현장을 찾아간 다음에 오늘 또 공개가 될 2편이 이제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2편에는 지난 편에 있었던 이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의 공약 그리고 대책 같은 것들이 이어지는 후속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렇군요. 그런 네. 컨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대표가 어디 놀러를 간다, 어디 가냐 이런 컨셉이 아니고 민생에 우리가 정말 진짜 목소리들을 들어서 그것을 공약화해내는, 정책화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에 나왔던 그 장면은 아마 이제 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대학가 월세가 요즘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 우리가 뭐 한양대라든지 또 뭐 경희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학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가격이 좀 합리적인 편인, 합리적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좀 낮은 편인 그런 지역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공부 조금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70만 원이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전기 사용료가 8만 원 정도로 붙으면 학생 입장에서는 교통비와 간단한 식대료만 해도 숨만 쉬고 있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 나가는. 숨만 쉬는데 150만 원. 네, 학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개됩니까? 2편? 네. 2편은 뭐 어떤 걸 소재로 한 거죠? 장 대표가 이제는 이제 더욱더 이제 민생으로 또 나아가서 오늘은 주유소에서. 주유소. 네, 지금 고유가 시대에 네. 주유소도 참 고민이 많고 또 기름을 넣으러 오는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도 근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어제 기름 넣으면서 보니까 2,000원이 넘어서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 고유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책을 좀 내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민들과의 소통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알바는 얼마나 했죠? 30분 정도 하셨나요? 최소 2시간 이상 하십니다. 2시간 이상? 네, 저희가 현재 지금 3편까지 촬영을 마쳤는데요. 정말 체험 삶의 현장의 축소판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시간 이상 했으면 알바비는 얼마나 받으셨죠? 그거는 이제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시급. 저희가 이제 성관위에 좀 알아봤는데, 네, 노동의 대가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약 2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예, 조금 넘게, 네, 있습니다. 설마 그 2만 원을 받아서 인마이 포켓 하진 않으셨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유소 알바는 저도 주유소 알바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뒤에 제가 장 대표하고 전화를 좀 해봤더니, 물어봤더니 장 대표는 주유소 알바하면서 느낀 거를 갖고 오늘 마침 그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정 회담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11시 반부터, 오전 11시 반부터 해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텐데 거기서 고유가 시대에 이제 유류세 전면 폐지하든지 아니면 대폭 인하하라고 하는 건의를 자기가 할 생각이다. 한시적으로.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런 내용이 저 지금 이 문화일보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간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박 조짐이 보이나요? 그 유튜브는? 대박이 나면은 가장 좋은 거고요. 네. 적어도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민생이 어떻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만큼 어려운구나를 눈높이에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좀 예쁘게만 봐주셔도 저희는 그래도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며칠 만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제가 사실 하루하루 좀 늘고 있어서 제대로 이게 파악은 못했었는데요. 일단 그 1편은 조회수가 일단 2만은 훨씬 더 넘어간 것으로 하루 만에?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하루 만에. 유튜브 게시한 지 하루 만에? 네. 그렇구나. 또 뭐 좋은 그리고 또 콘텐츠가 사실 하나 더 이제 촬영 들어가는 예정인 게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국민들께 이 국민의힘이 보여지는 모습이
여당의 이 입법 폭주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그만큼 당 지지율이 좀 빠지는 그런 모양새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수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도 뭔가 힘있고 강한 야당, 야성미 넘치는 야자를 기대를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야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군요. 우리가 네. 네.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느냐 한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상임위별로 치열한 전투를 매일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알리는지가 중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코너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코너 이름은 사실은 비밀인데 그 안에 소 코너는요, 네. 1부, 2부로 나뉘는데요. 주간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네. 이 한 주 동안 국민의힘의 상임위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민주당의 이 독주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우리가 방어를 한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소상히 알려드리는 그런 네. 코너가 있고요. 음. 그리고 2부 순서로는 그 중에 하나의 주제를 좀 딥하게 들어가는 네, 딥하게. 아는 게 힘이라는 그런 코너로 아하. 예,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것도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다음에서 지금 유튜브 이거를 해서 받아서 송출하는 다음 실시간 접속이 지금 35,000명이 넘어가고 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힘이 나네요, 아주. 예, 또 정론 추구하는 또 언론사다 보니까 문화일보가요? 네, 이런 아이, 시대에는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고요? 문화일보가 뭐라고요? 네, 정론을 추구하는 정론을 추구하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워낙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많은 건 좋은데 그래서 팩트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식의 사고를 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컨텐츠가 정말 귀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 네. 더 잘 번창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조금 약간 우울하다고 하는 소식. 예, 네. 인천시당 얘기죠. 어저께 최고위원회의 열렸던. 예, 네. 그 맞습니다. 소식을 좀 전해 주시죠. 네. 사실 이 모든 언론사에 거의 다수로 나온 그 헤드라인은 장 대표에게 뭐 돌을 던져서 뭐 직통으로 돌을 맞았다. 뭐 네. 끝까지 장 대표 때문에 뭐 국민의 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힘이냐 장 짐이냐. 네, 장 대표를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지도부의 쇄신 혹은 이선 후퇴가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논조의 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사회를 봤습니다. 그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진짜 그 사실, 팩트는 우리가 이념 결사체로 당을 만들지만 그 이념 결사체만큼 중요한 게 동지애 그리고 그렇죠. 또 가족애가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는 그 지역에서 뛰고 있는 이 시, 구, 지자체장, 이 예비 후보들이 얼마만큼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당이 추구해야 할 제1 목표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현장 최고회의를 열 이유가 사실은 평소 때 같으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국회에서 최고위원들 늘 하듯이 모두 발언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 전환하고 여러 가지 안건 땅땅땅 처리하면 끝인데요. 네. 굳이 우리가 왜 꼭두 새벽부터 인천시당에 가서 많은 당직자들과 의원들이 가서 거기에 총출동을 해서 인천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했겠습니까? 말하자면 어저께 인천에까지 가서 굳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할 목적은 인천시의 후보인 유정복 현 시장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고 이렇게 좋은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알리기 위함인데 거기서 이제 다른 그 이외의 다른 소란이 벌어진 거죠, 말하자면. 맞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 인천시는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정말 수직 상승해서 너무나도 시정평가가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1호 지역으로 그곳에서 민생대책회의 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를 했던 것인데요.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이제 그 당대표, 그리고 또 원내대표, 또 정책위장, 여러 최고위원들이 발언을 보면은 인천시가 얼마만큼 큰 성장을 유정복 시장 하에서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수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이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면 비공개 전환을 하고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세부 그런 지역별 이슈 같은 것들을 토의를 합니다. 뭐 또 하지만 아쉬운 점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개와 비공개가 있는 것인데 그래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인천시당 위원님들의 이런 이 화면 노출을 우리가 좀 더 길게 좀 잡아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특별히 순서도 조금은 조절을 해서 모두 발언 안에다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당협위원장님들 중에는 방송 출연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총선 이후로 방송 출연이 처음이거나 두 번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빛을 보시라. 우리는 그렇게 좀 배려를 해드린 건데 몇몇 분들이
이 당내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을 그 귀한 시간에, 그 귀한 장소에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런 모든 인천시의 유정복 시장의 이 인천시가 잘해온 것들은 다 묻히고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이 예. 당내 갈등으로만 또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그 인천시당 최고위원회의 현장 분위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의 공개 자리에서 그런 식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 뭐 윤상현 의원부터 시작해서 윤상현 의원이 그래도 5선인가요? 지금 6선인가요? 예, 그냥 뭐 5선 의원인데 그 정도의 경륜과 연륜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후과 뒤에 나타날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몰라서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그 당내 뭐 국민의힘이냐 국민의 짐이냐 장정욱 대표는 뭐 반성하라 뭐 이런 식의 촉구와 요구들이 그 다음 방송과 또 이게 신문들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뻔히 예상이 될 텐데 전 왜 그랬는지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무심코한 것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이후 비공개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돌을 마음껏 나에게 던져라. 비난을 하여라.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고쳐나가는 것도 당대표가 할 일이다. 네. 하지만 네. 그것을 본래 행사 취지를 덮을 만큼 굳이 공개석상에서 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당원분들이나 또 당직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이 서울이지만 인천시당 행사 때문에 또 저도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또 등원시켜주는 분도 다 구하고 해서 정말 인천시장 빛나게 해주려고 모든 당직자들이 다 달려간 건데 그 행사의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이런 해프닝으로만 기결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좀 팩트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있는데 말씀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방송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좀 주로 보니까 장 대표가 화가 나서 박차고 나갔다라고만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행사 진행을 했을 때 순서가 다 끝났고 이제는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순서였어요. 그러니 이제 공개와 비공개 사이에 대표님께서 잠시 이제 화장실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비공개가 시작이 되었고 네. 그 뒤에 안건 처리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던 걸로 뛰쳐나가고 네.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좀 강조됐어야 될 인천시정의 성과 이거는 가려졌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기사 오늘 조간될 기사 제목은 집안싸움 뭐 이런 식으로 더 나와서 굉장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 타이밍이 중요하고 방식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당사자들은 좀 각성을 좀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이 싸늘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보도가 된 그 분들만 싸늘했습니다. 네, 시작부터 이렇게 연호를 하고 응원을 하는 그런 이제 팬분들도 좀 오셨고, 또 우리 모든 후보들이 뭐 빨간 옷을 입는 걸 거부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전원 다 붉은색, 네. 국민의힘, 네. 우리 운동복 입고 나오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들도 네. 있으니까, 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진위를 가리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추경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실은 이게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이게 현금 살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려도 많고요. 네, 일단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처음에 이 추경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임기 시작하고 10개월 만에 두 번의 추경인가? 그렇다면 곱하기 6 정도 되겠군요. 남은 임기를 곱해보면은 추경을 문재인 전 대통령 때 10번이나 했고 네. 167조 정도를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기록을 넘을 수도 있겠다. 벌써부터 뭐 이 추경 이후에 또 2차 추경도 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이거 갖고 안 된다. 후반기에 또 추경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추경이요. 달달하게 내 통장에 10만 원 꽂힐 땐 좋지만 집에 이제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내 아이는요. 1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까지 가고 있던데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언론 보도들을 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부채를 보면 인구수로 나누어 봤을 때 이번 추경안까지 이제 부채에 포함이 되면 1인당 빚이 2,700만 원 정도가 된다. 네. 그래서 4인 가구면은 빚이 1억을 갖고 있는 셈이 되는 현재의 겁니다. 부담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 세대의 부담이기도 한 거죠. 네, 그리고 임기 말까지 이런 추경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이미 우리가 예산안도 슈퍼 예산을 뽑지 않았습니까? 네. 728조인데 거기에 추경을 여러 차례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정권이 끝날 때쯤에 우리 국민 한 명당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빌린 돈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나에게 빚이 된 이 금액이 과연
얼마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 중동 전쟁,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이란, 그다음에 트럼프 어떤 미국이 얽힌 이 중동 전쟁 때문에 환율 뛰고 물가 뛰고 유가 뛰고 뭐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핀셋 처방하는 것은 뭐 당연히 좋은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이것은 사실은 절박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사실은 외과 수술식 처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온 국민을 하위 70%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하위 30%도 아니고 하위 70%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의 헌금살포가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지 뭐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위한 매표용 그렇죠? 추경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필이면 대통령의 이 국정 지지율이 6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가 된다 만약에 추경에 그러면 그 나머지 10%도 입금이 되면 뭔가 좀 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저는 그 핀셋 추경 말씀하셨지만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피 같은 세금이 정말 쓰여야 할 것에 쓰여야 하는데 그렇죠. 이 추경안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이것은 쪽지 예산에서 못 넣은 것을 지금 이 예산에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른바 쉐쉐 추경이 아니냐. 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친화적인 추경까지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저도 그게 참 우습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국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금 이게 대체 전쟁 추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예. 네. 그 우리 당의 쉐쉐 추경 맞네요. 네, 김은혜 의원이 참 재미있게 비유를 잘했습니다. 쉐쉐 갑자기 왜 연예인 짐 캐리가 나오냐,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 짐 캐리, 웬 짐 캐리? 그래도 정말로 짐을 캐리, 운반해주는 거에 예산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고, 당시에 제가 대표님과 인천에 가는, 시당에 가는 그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현안 논의를 하다가 이 쉐쉐 추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둘 다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눈빛을 좀 교환을 했습니다. 네, 그게 뭐죠? 왜? 이 짐은 우리나라의 이 소유인 건데 중국인들이 가지고 오는 건가? 그것도 아니다면 중국인들이 본인들의 뭐 옷이나 속옷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품 같은 것들을 쓸 물건 같은 것들을 이 중국인 본인의 이 캐리어에 담아서 오는 건데 관광객의 짐을 그것도 콕 찍어서 스페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한국 사람들이 이 예산을 써서 캐리를 한다는 것은 저 짐이 뭐길래 저렇게 우리가 세금 써가면서 캐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농담처럼 주고받다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극우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쓴 웃음을 지으면서 그런 정당한 문제제기, 문제의식을 밝히는 것 자체가 극우로 되는 길인 거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네, 하필이면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왜 우리 예산을 써서 들어줘야 되는 것인지 저도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예산들이 전혀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곳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경에 대해서 저희가 참 가슴 아픈 심정으로 받아는 드리지만 이것이 적재적소에 쓰이게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또 전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여기까지? 예, 오늘 더 여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국민의힘의 김혜원 대변인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